한의사를 그만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 오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생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전 이번 생의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 네,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뭘로 주시나요? 레몬술? 아침마다 드세요, 레몬술? 아, 그럼요. 레몬술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혈당이 미친 듯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요. 원장님, 저희가 매번 한의원에서만 찍었잖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통증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내용 말고 원장님의 스토리, 원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되게 세련되게 생기셔가지고 그런가요? 부유한 집안에서 한의사가 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착각이십니다. 잠깐. 뭐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야말로 정말 흑수저고요. 사실 어린 시절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사실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지하 셋방에 내 가족이 같이 살았을 정도로 사실 많이 어려운 집에서 자랐죠. 원장님은 어린 시절엔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꼴통?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매 방학 때만 되면은 산에 놀러 다니고 연날리로 다니고 대자연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한의사에 대한 혹은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공부에 집착하는 그런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셨구나. 네. 어린 시절부터 그럼 한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놀이를 해도요, 어렸을 때부터 병원 놀이만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의사가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환자가 돼서. 환자가 돼보신 적은 없나요? 환자가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만 사실 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딱 하나뿐이었어요. 한의사가 되는 거. 한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설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 네, 근데 동의보감 하면 허준? 맞아요. 드라마도 나왔었고요, 소설도 있었거든요.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남을 고치는 허준의 모습이 그냥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이용해서 고치잖아요. 인간의 소우주라고 하는 자연의 속성을 다 이용을 해서 그 속성의 순리에 맞게 사람을 고친다는 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럼 동의보감이 소설이잖아요. 소설에서 뭐 기억나는 문장?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문장 단편은 아니지만 감명 깊었던 게,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자신의 시신을 허준에게 해부와 교죄로 쓰려고 기부를 하거든요.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할 테니 해부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걸 보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이 정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져야 하는 건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의사가 되시고 만족스러우셨나요? 한의사를 그만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의대를 졸업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원광대학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양안방병원은 한의사도 인턴 당직을 응급실에서 서게 되거든요. 사실 그 응급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 오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너무 마음 아팠고요.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정말 원했던 건데 그만두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실력을 길러야 할까를 저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 아니었나 싶어요. 환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갈 길은 하나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다시 알게 됐죠. 채널명이 통증 요정이잖아요. 네, 한의학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죠. 통증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또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누르고요, 안 오면 뛰어내려갑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된다든지,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된다든지, 이런 비포 애프터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생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은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하잖아요. 오랜 통증에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전 이번 생의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의학이 경험의학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비과학적인 시술들도 많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계론적 사고에서 나온다고 봐요. 양방에서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뚝딱 수술해서 잘라내고, 어디 문제가 생기면 뚝딱 수술해서 붙여넣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선명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과학적이지만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거든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면 팔꿈치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르는데 오래된 분들은요 반드시 어깨에 문제가 있어요. 어깨 가동 각도가 줄어가지고 여기가 안 움직이는 부분을 여기로 보상을 해서 쓰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엘보가 통증이 오래된 분들은 절대로 여기만 고쳐서는 안 낫습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진통제 쏘고 스테로이드 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를 봐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동차는 수만 개 부품이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나면요 그 부품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는요 하나의 부품이 고장이 나면요 옆에 있는 부품이 이 부품의 역할을 대체를 해줘요. 전체 자동차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비과학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면 환자들이 찾지 않겠죠. 이런 사람 좀 더 한의원에 오면 좋고 이런 사람 좀 더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좋다. 원장님만의 기준이 또 있을까요? 오래된 통증들은 한 군데만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상을 일으키면서 고장을 내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고장이 나요. 국소만 자꾸 바라본다? 이러면 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된 3개월이 넘은 통증들은요 한방이 조금 더 강점이 아닐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의원은 병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양한 치료들 속에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하면 다양한 선택지들을 경험해 보시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폭넓게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사들이면은 돈을 많이 번다. 약간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원장님은 그 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 얘기하시는 건가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이퀄 세상에 내가 그만한 가치를 줬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세상을 바꿨잖아요. 삼성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려면 제가 환자들에게 혹은 제가 세상에게 그만한 실질적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세상에 가치를 준다면 그만한 피드백이 돈으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지금요? 네,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학에 대한 생각 있으시다면? 한의학은 전체론적입니다. 인체 전체의 조화, 인체 전체의 밸런스를 보는 데 집중하고요. 뭔가를 깨거나 자르거나 구조물을 없애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변성이 됐거나 변형이 됐다면 그 구조물의 상태를 이전에 좋았던 상태, 이전에 잘 작동하던 상태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방의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잘라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복원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타래가 막 엉켰어요. 양방에서는 툭툭툭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이렇게 다시 이어가지고 한 줄로 만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치료나 한의학은요 이 실타래를요 최대한 풀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풀어서 한 줄로 있었던 상태로 최대한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툭툭툭 잘라서 다시 묶어가지고 쫙 한 줄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사실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잘 작동하던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복원해서 한 줄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통증요정 김학조 채널이 계속 이제 운영이 될 건데 네. 이 유튜브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한의학에서 가장 최고의 치료로 치는 것은요 침이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이 되기 전에 고치는 게 가장 1번이에요. 병이 이미 되고 난 뒤에 잘 고치는 거는요 중수나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병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최고수예요. 질병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미리미리 관리, 예방해서 병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병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제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큰일 나겠네요. 병원들한테 혼나겠습니다. 원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지? 저희 병원에는요 저희의 정체성을 담은 글귀가 하나씩 있어요. 저의 정체성은요 뭐냐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를 정의하거든요.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잖아요. 세잎클로바 혹시 뭔지 아세요? 세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행복. 네. 근데 보면 우리가 네잎클로바를 엄청 찾아 헤매잖아요. 사실 네잎클로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세잎클로바. 평범한 것은요 행복이에요. 만성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뭐 엄청나게 우주여행을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혹은 수천억을 못 벌어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애기하고 놀아주는 게 힘들어서 제가 힘이 들어요. 세수를 할 때 한쪽으로 세수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은요 아파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정말 이번 생에 하나의 값어치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나 두 명만이라도 제 영상이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영위하고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